오늘 시장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쉬어가면서 히토류 등 그동안 주춤했던 테마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복합 테마 장세 속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 하나씩 파악해보면서 오늘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 바로 금융 관련주입니다.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뱅크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주춤했다가도 오늘 다시금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을 위한 플랫폼 관련해서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점유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대환대출이기 때문에 금융주 관련주 내에서도 상승폭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과의 희비는 크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금융 관련주 다음으로는 조선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상승폭은 현재 반납하고 있고요. 혼조세를 보이고 HJ중공업만 상승폭 0.41% 소폭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는 연초부터 이 수주 관련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발 LNG선 관련해서 수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선사로부터 이 세척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조선조 관련주 다음으로는 다음 섹터도 함께 알아보시죠. 바로 해운 관련주입니다. 이 홍해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늘 특히 HMM이 6.67% 상승하고 있고 그간 가장 큰 상승폭 보였던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3%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 내에서 해운 관련주의 움직임 보시면 이 홍해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변동폭 큰 모습 보여주는 모습까지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확인해볼 섹터는 바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화전자 23.61%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상신전자도 18.48%.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서방에서 공급망에 있어 탈중국화에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간밤사이 히토류 연구자석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히토류 관련주 오늘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히토류 관련주 종목들을 함께 특징 살펴보시면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제조 기술을 가진 종목인 삼화전자, 삼화전기, 상신전자와 동국 RNS 등 유니어 머티리얼까지 오늘 그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관련 종목인 파워로직스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고 오늘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까지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잊을만 하면 다시금 등장하는 섹터입니다. 어제도 뉴욕 매거진을 통해서 미국의 물리학자가 본인은 초전도체 LK99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전해지면서 개별 이슈 통해서 지금 시장 다시금 급등하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 관련주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약세 전망 속에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다시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 기점이라고 보는 걸까요? 특히나 전일 JYP 엔터의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200억 관련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다시금 시장 긍정적으로 해당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서 이 복합 개별 장세 속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 하나씩 그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이 특징 섹터 내에서도 이 길게 상승폭 이어갈 수 있는 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종목들의 배경, 상승의 배경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김유정 아나운서가 요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테이버고수 네.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 삼화전자, 유니퀘스트, 대유플러스, 언급한 종목 많죠. 흥하해운, 파워로직스, 태성 이런 종목들 각각 오르는데 이유는 다 있죠. 개잡주죠. 아이고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저희는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예. 이게 그 오르는데 특히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생 신청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고는 지금 오르는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데 다들만 아실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약간 킹리적 가심을 또 네.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PD가 네. 정장 입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우리 태보 고수가 그런 단어를 쓰면은 갑자기 정장 입고 출근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좀 주의해 죄송합니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단어를 조금 순화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네, 오늘 오르고 있는 중에서 뭐 저는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네. 좀 있지 않느냐. 그나마 뭐가 있죠? 스토리가 조금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느냐. 화장품 종목군들이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반전할 만한 요소도 있지만 뭐 조금 전에 소개됐던 뭐 히토리 관련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또 크게 강세를 보였던 LK99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관련된 소식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것도 국내에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갑자기 뭐 논문이 나왔다. 어떤 뭐 그쵸. 권위자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급등락하는 종목이 일단 시초가부터 높이 띄워놓고 시작하고 장중에 계속 북락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가 종가만 날려버려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좋은 종목 같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지만 네. 실제로 그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장중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쳐다볼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의 상당수가 뭐 오르고 있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 이것저것 다 붙일 수 있으나 실제 그 뉴스의 수의 정도도 알 수 없고 숫자화 되는 것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급히 유입됐던 수급이 급히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부분 시가 자체가 높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는 저도 단기 매매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되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여기저기 뭔가 발을 뻗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가들로 뭐 일본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최근에 특정 브랜드를 조금 넓게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뭐 우리가 좀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다양한 뭐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 초전도체 관련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또 심상치 않게 오르다 보니까 살 게 없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금 사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끌림이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그 끌림에 응답을 해도 되나요? 사실 이제 초전도체는 뭐 앞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어떠한 좀 이벤트가 터져 나왔을 때 이게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슈가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석이 넘어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급이 일단 쏠리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다들 물음표가 있으니까 이게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초전도체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작가죠. 제프 와이즈가 뉴욕 매거진에 지난 20일에 이제 투고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뭐 여러 연구소에서는 좀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시장이 약간의 조금 불안감이 있고 할 때는 좀 테마성 있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긴 하지만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의 신선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히토류 부분, 뭐 페라이트뿐만 아니라 히토류 부분을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좀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지금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타 규제를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히토류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광산들이 쉬고 있는 상황이고 채굴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야 이제 소규모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기술력 자체도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쫓아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무엇보다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더 확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페라이트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히토류 자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에서의 좀 이슈가 나오는 부분으로 해당 뉴스를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번 한번 이제 토스 상장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뭐 실적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요새 이제 대환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카뱅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이제 될까요?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한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경쟁력이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져요. 네. 일단 대한대출 플랫폼이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2주 정도. 사실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네. 작년에는 이 신용대출에 국한돼 있었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덩치가 훨씬 큰 이제 주택담보대출까지 이 대한대출 플랫폼의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의 금리 경쟁력이 도드라지게 됐거든요. 사실 이제 일주일 만에 전체 대한대출 플랫폼 신청 건수의 규모를 보면 1조 원이 넘었고요. 지금 이제 2주 이렇게 됐는데 1조 6천억 원 이렇게 육박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보다 좀 더 낮아요. 사실 금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오픈했었을 때의 뭐 한도 소진이 첫날 다 이루어지고 추가 한도가 증액돼도 계속해서 소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은행 3사의 주담대 기준 자체도 상당히 커졌거든요. 네. 26조 원이 넘었고 그 전에 비하면 11조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수요를 확 인터넷은행들이 금리 경쟁력으로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한대출 플랫폼까지 출범하면서 더 도드라지게 어떤 인터넷 은행들의 금리 경쟁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사실 카카오뱅크의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실제로 있겠습니다. 그 대환대출 관련해서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최측근 중에서 이제 그 대환대출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 지점에서 이제 워낙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는 손이 부족하다. 다른 지점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씁쓸하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한대출 사례도. 플랫폼은 이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하면은 결국에서 지점에서 또 전화를 하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뭔가 좀 잘못 이해하신 그 해당 관련된 서류 같은 것들도 네.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 찍어서 넘기고요. 마이데이터에 동의를 하게 될 네. 경우에는 이제 자기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증빙도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은행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전반적 허들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타는 거에 대한 어떤 물리적 부담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랫폼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거죠. 제가 잘못 듣고 이야기를 한 것 아마 같기도 그런 한데. 걸 거예요. 이제 어. 신청을 하면 각 지점에서 확인 전화를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길게 얘기했으니까요. 카카오뱅크의 상승의 배경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낮아져 있는 주가는 아닙니다. 저점 대비해서 또 상당 부분 주가는 회복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금융주 전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오늘 업종 지수만 해도 금융업종만 1.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섹터 안에 뭐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종목 가운데서는 하나금융지주가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은행주 상승에 어떻게 또 다른 배경이 있나요? 네,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태양건설을 축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그 PF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잦아들었죠. 물론 끝난 거 아닙니다. 올 한 해 내내 아마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실사 과정에 있는 태양건설을 축으로 해서 여전히 지방에서 중소건설사들은 한두 개씩 터지고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또 눌러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시장이 일단 지수가 2,500도 가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장세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는데 이런 악재는 상대적으로 미리 반영했는데 실적은 또 비교적 견조할 만한 종목군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선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 금융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융주들 중에서도 오늘 중소형사나 혹은 뭐 PF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카카오뱅크처럼 확실한 모멘텀이 있던지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연말쯤이었으면 뭐 9월, 10월쯤이었으면 뭐 배당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배당 관련주가 아니라 4대 금융지주를 축으로 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연속성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종목의 상승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가운데서 오늘 건강관리 기술. 사실 뭐 저도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고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AI가 또 접목된 관련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대표 종목 가운데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우리 AI 또 의료 AI 종목 가운데 루닉과 뷰노 이런 종목들 골고루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일까요? 일단 뭐 루닉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뭐 다보스 포럼 준회원 자격을 얻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쪽이 좀 상당히 강하게 하드웨어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 소프트웨어와 그와 연관된 종목군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사실 이제 AI 의료기기 쪽은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순환매가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뭐 대장 쪽인 뭐 이스 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이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순환매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좀 시세가 분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윗꼬리는 좀 강하게 달렸습니다. 왜냐면 좀 단기 낙폭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본전 심리에 대한 매물들도 좀 일부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변동성도 있고 굉장히 뭔가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고수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손소호 고수는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플랫폼 덕에 경쟁력을 뽐냈다. 하창원 고수는 이슈 따라 수급 따라 몰리는 투자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테이브 고수는 특징주는 오늘 하루만 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